자, 시작해도 될까요? 제 마이크를 쓰지 않을 건데요. 뒤에도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요. 네, 진짜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우리 레더스코 사상 최대 인원이 모인 자리이기도 하고요. 네, 불참률이 이렇게 적었던 때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키윈도우라고 하고요. 네, 오늘 코데이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목은 굉장히 거창하게 제가 해왔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네, 이 코데이블. 여러분, 코데이블인가요? 코다블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CODABL이. 네, 요거 코다블. 네, 코다블. 네. 어떻게 읽어요? 코더블. 네, 좋습니다. 네, 이 코더블이라는 친구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코더블은 아까 우리 관이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그 프로토콜이에요. 요번에 스위프트 4에서 추가된 프로토콜이고요. 이 코더블, 뭐뭐를 할 수 있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코더블 하면은 디코더블과 인코더블을 합성해 놓은 그런 하나의 그 타입 별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더블, 디코더블, 인코더블. 그럼 디코더블, 인코더블은 무엇이냐? 얘네가 이제 실질적인 프로토콜이에요. 네. 그래서 요 디코더블, 인코더블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디코드, 인코드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한 번 더 짚어가길 원하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 정보의 형태나 형식을 거시기 해서 변환하는 처리 혹은 그 처리 방식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형태를 변환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인코더라는 것은 그 인코딩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위키백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디코드는 요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상호 변환하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스위프트에서 보면은 이 인코딩이나 디코딩 여러 가지 많이 하시죠. 네, 거기서 보면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 바이트 스트림이라든지 바이너리 데이터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저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스트링으로 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미지 오브젝트로 다시 변화를 해낸다든지 아니면 그걸 역으로 수행한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뭔가를 바꾸고 포매팅하고 불러오고 하는 것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제이슨, 재순 씨, 우리 제이슨, 이 제이슨 볼 때마다 진짜 너무 화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 제이슨 스트링을 갖다가 우리 그거 포맷 갖다가 어떻게 하죠? 또 할 말을 까먹었네. 우리가 원하는 밸류들을 뽑아내려면 타입 캐스팅하고 하고 이 딕셔너리로 우리가 제이슨 스트링을 파싱 해와가지고 다시 여기 있는 밸류 꺼내려면 캐스팅하고 다시 또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닐 처리, 옵셔널 처리 아니면은 말하면 입 아프죠. 보기가 괴롭습니다. 이런 코드들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많이 사용을 하기 싫어서 우리가 오브젝트 매퍼를 쓴다든지 아니면 스위프트 제이슨이라는 이런 라이브러리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찾아 시도했지만 우리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예쁘고 찰진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코더블, 이 코더블이라는 요 타입을 통해서 우리가 요 데이터랑 그리고 어떤 특별한 형식들과 이런 바이너리 데이터들을 상호 변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스위프트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위프트 4에서 새로 추가된 코더블 타입에 이제 호환되는 그런 디코더, 인코더들을 보게 되면 네, 프로퍼티 리스트 인코더, 그리고 뭐 제이슨 인코더, 디코더 이런 친구들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자, 그래서 프로퍼티 리스트 인코더랑 디코더를 먼저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디코더가 생기기 전에는 이 파일 URL에서 어떤 plist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네, 그것을 이제 딕셔너리로 바로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심지어 이거는 스위프트의 기본 타입으로 딕셔너리에서 저 파일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메소드가 없어요. 그래서 NS 딕셔너리 메소드를 빌려서 씁니다. 오브젝티브-C NS 딕셔너리를 빌려서 쓰는데 그걸 또 다시 또 우리 스위프트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실패하면 또 이제 날려버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딕셔너리 안에 있는 밸류를 꺼내 올려면 이 키값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을 해서 거기서 옵션을 처리해주고 네, 이 짓을 막 네, 키 하나마다 또 이것들을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설명하기도 힘드네요. 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프로퍼티 리스트 디코더라는 친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이 파일 URL로부터 데이터를 바로 불러와 가지고 바로 그냥 디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요게 보면은 제가 friend라는 타입을 그냥 먼저 정의를 해놨는데 이제 이 타입이 이 코데이블 프로토콜을 이제 준수하게 되는 그런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 타입의 인스턴스로 바로 그냥 디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냥 바이너리 데이터에서 바로 그냥 우리 타입의 인스턴스로 뽑아줘 줍니다. 박수. 네, 어쨌든 말로 하면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의 코드로 끝내게 되고요. 이 제이슨 디코더, 제이슨 인코더 같은 경우도 얘는 조금 더 거시기 하죠. 네,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으로 해가지고 오브젝트로 바꿔서 뽑아낸 다음에 그걸 딕셔너리 다시 바꾸고 또 그런 다음에 또 밸류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가 friend라는 타입을 요 코데이블 프로토콜을 준수하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요것을 바로 그냥 제이슨 디코더를 통해서 스위프트의 인스턴스로 그냥 바로 스위프트에서 우리가 정의해 놓은 타입의 인스턴스로 바로 뽑아올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제가 요 정도로 예제 코드 보여드리고 직접 한번 제가 만들어 본 그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잘 들리시죠? 네. 자. 제가 요 번들에다가 제가 여기 번들에 프로퍼티 리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름과 나이 그리고 직업 그리고 섹시한지 아닌지 이런 타입들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잖아요. 네, 친구의 정보를 이렇게 딕셔너리 형식으로 제가 프로퍼티 리스트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번들 안에 들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안에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까지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어레이 형식으로 이렇게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우리가 스위프트의 타입으로 불러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friends라는 구조체를 제가 구현을 해놓고요. 네, 여기에 코다블이라고 명시를 해줬습니다. 요건 이제 프로토콜을 준수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법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name, age, job 그리고 이 말하기가 좀 그런데 is sexy 네, 요 프로퍼티들이 여기에 있는 이 키값의 이름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어드레스라는 스트럭트를 내부에 다시 만들어주고 여기에도 코데이블 프로토콜을 준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country랑 city라는 요 프로퍼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어드레스는 여기에 넣어놓은 어드레스 키값과 똑같이 인스턴스를
프로퍼티로 이렇게 프로퍼티로 넣어줬어요. 자, 그 상태로 제가 이제 테이블 뷰로 저 친구들을 불러올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파일 제 번들에 있는 저 plist 파일을 불러와서 그냥 디코더로 그냥 요 데이터를 디코드 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네, 방금 저 friend라는 타입의 어레이를 받아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디코더로 디코드를 할 때 우리가 타입을 friend의 어레이 타입으로 얘를 데이터를 디코드하면 된다라는 힌트만 주게 되면 얘가 이 데이터에서 우리 friends 어레이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네, 끝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 컴퓨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이폰 10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반대로 그 방금 디코드 했던 거 말고 이 테이블 뷰의 셀을 선택을 하면은 인코드해서 데이터로 저장하는 것까지 넣어 놨는데요. 보면은 네, 셀렉트 했을 때 인코더로 그냥 인코드 해줍니다. 방금 우리가 그 프렌드 타입의 인스턴스들의 그 어레이를 갖다가 바로 그냥 인코드 시킨 다음에 요걸 그냥 데이터로 만들어줘요. 그럼 그걸 그냥 파일에다가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로그로 남겨준 네, 여기를 제가 들어가서 열어보면 잠시만요. 아유, 마우스 포인터가 자, 이런 식으로 제 도큐먼트 폴더에 저장이 됐습니다. 똑같이 들어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프로퍼티 리스트를 읽고 쓰고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까지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많이 쓰는 게 이제 제이슨이죠. 네, 그 제이슨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요 제이슨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레이 타입으로 네, 안에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시의 날씨 정보 이렇게 넣어 놨는데요. 뭐 도시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쁘게 넣어 놨습니다. 자, 요것을 제가 지금 제 퍼펙트 서버에서 구동을 시켜 놨고 제 퍼펙트 서버에서 받아올 거예요. 이제 저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와서 바로 네, 여기에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요 코드를 보게 되면은 자, 그냥 여기서 제이슨 디코더로 우리 데이터를 받아와서 네, 저 URL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냥 웨더 어레이로 그냥 빵 디코드만 해주면 끝나요. 그 우리 뭐 알라모 파이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URL 데이터 태스크 뭐 이런 거 쓰게 되면은 바로 그 핸들러로 데이터 전달이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제이슨 디코딩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만들어진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제이슨 인코딩, 디코딩 우리가 다 봤으니까요. 자, 여기 코데이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 코데이블만 선언을 해줘도 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코데이블 안에 들어있는 요 프로퍼티들은 전부 코데이블 프로토콜을 준수를 하는 타입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인코더, 디코더 애들이 요거를 읽고 쓰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프트의 대부분 기본 타입들은 뭐 스트링이나 인티저나 뭐 아니면은 더블 뭐 불리언 뭐 이런 애들은 전부 요 코데이블을 준수를 해요. 그래서 이 안에 프로퍼티가 전부 가능했었고 제가 어드레스라고 해놨던 이 구조체도
코데입을 지금 준수하겠다라고 써놨기 때문에 여기서 어드레스를 요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 형식을 바로 우리가 파싱을 해올 수 있었던 거고요. 요 웨더도 마찬가지로 제가 코데이블이라고 구조체를 하나 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코딩키즈라는 요 열거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요게 보면은 우리 코딩키라는 프로토콜을 또 준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왜 제가 이런 것을 해놨냐면 여기에 보면은 요게 요 키값들이 여기에 보이는 키값들이 우리가 쓰는 그 카멜 케이스랑 다르게 여기는 스네이크 케이스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서버에서 받아오면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스트럭트를 선언을 해주는데 스트럭트를 정의를 해주는데 요건 도무지 용납이 안 되죠. 네, 이런 이름으로 내 프로퍼티를 만드는 건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위프트에서.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 프로퍼티 이름을 우리 스위프트 스타일대로 카멜 케이스로 사용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만약에 저기 제이슨 데이터로 들어오는 키값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저렇게 코딩 키즈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프로퍼티와 매칭될 키값을 이렇게 스트링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그냥 우리가 원래 이렇게 썼어도 됐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스위프트 스타일로 맞게 이렇게 사용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 해당하는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요 코딩 키즈 열거형의 케이스가 없으면 엑스코드가 또 컴파일 오류를 띄워줍니다. 이거 안 된다 이러면서. 네. 자, 그래서 웨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디코더에서 디코드 해주면 바로 어레이 타입. 만약에 그냥 오브젝트 하나만 제이슨 데이터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셀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화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대박 쉽죠? 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인코데이블, 디코데이블 요 프로토콜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인코데이블은 인코드라는 요 그 메서드를 꼭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고, 여기 디코데이블 하면은 디코더라는 이니셜라이저를 꼭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구현해 주지 않았었죠. 네. 자, 여기에서 우리 프렌드라고 만들어 놨을 때 네임, 에이지, 잡 뭐 이렇게 다 들어 있었고, 여기 어드레스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아까 인코데이블, 디코데이블이 요구한 그 메서드들을 구현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도 여기서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얘네를 싹 다 여기다 추가를 해준 거예요. 애플 일 열심히 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추가가 됐는데,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다. 얘가 내 코딩 키는 얘가 기본적으로 컴파일러가 구현해주는 요 코드 말고 내가 서로 매칭되는 키들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코딩 키즈를 우리가 열거형을 요 안에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요 init이나 뭐 인코드 요 메소드들도 우리가 따로 그냥 여기다가 새로 구현을 해주면 그것이 이제 작동하게 됩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WWDC에서는 이 컴파일러가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프로토콜 기본 구현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진짜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건지는 저도 확실히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제가 나중에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게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 하다 보면은 가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뭐 인코딩이 실패하는 뭐 오류들을 살펴보면은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로퍼티 타입에 맞지 않는 값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friends라는 네임에다가 네임이라는 그 키에다가 실제로 내려온 데이터를 보니까 얘가 인티저가 들어있다. 그럼 이제 그 인코딩 이제 우리가 값을 잘못 넣어주면 인코딩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디코딩, 그러니까 받아온 데이터를 디코드할 때 실패하는 요인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또 타입에 맞지 않는 값이 내려왔다거나 아니면 요 키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friends라는 타입에 정의해 놓은 name이라는 키가 실제 내려온 데이터에 없는 경우, 이럴 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디코딩할 데이터의 키의 값이 없는 경우,
이럴 때도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name이라는 키는 들어왔는데 거기에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 스위프트에서 옵셔널이 있죠. 네, 아주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어렵네. 네,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값들을 네, 우리는 그냥 옵셔널로 해주면 돼요. 네, 그리고 데이터가 망가졌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디코딩을 못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자, 아까 제가 요 웨더라는 곳에 자, 제가 복병을 하나 만들어 뒀어요. 여기다가 중간에 다른 애들이랑 다른 키값을 가진 하나의 친구를 여기다 넣었는데 또 다른, 그러니까 내가 타입에 정의해 놓은 프로퍼티 값 외에 다른 키값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것은 디코딩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값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디코딩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데서는 이 강수 확률이 들어오고 어떤 데서는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코드에서 우리 웨더에다가 여기 그냥 옵셔널로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디코딩 할 때도 없어도 그냥 스킵. 네,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진짜 옵셔널은 짱짱이에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코딩, 디코딩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한 설명만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요 WWDC 2017에 요 What's New in Foundation 이것도 발음이 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폰데이션 뭐 이렇게 발음하는 분들도 있고 네, 어쨌든 요 세션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오브젝티브 CN 없냐고요? 당연하죠.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제가 완벽하게 한 걸로 이해하고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